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영전략 수립 방식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 포론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경영전략 수립 방식에 관련돼 가지고 주로 서구에서 좀 체계화된 논리적 접근이 있고, 일본의 실제 경영의 수행에서 수행하던 방식을 체계화한 의지적 접근이 의지적 접근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을 해가지고 통합적 접근이 현재로서는 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단순히 통합을 하면은 요렇게 결합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업무의 흐름적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수정해서 요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요 부분이 요렇게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 흐름상에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엄격하게 조금 들여다보면 스와트 분석에서 그러면은 스와트 분석의 결과가 비전 수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냐, 뭐 이런 측면의 논쟁의 여지가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지적 접근에서 경영 이념을 특정한 시점에서 구현한 모습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 이념에서 경영자의 경영 철학 뭐 이런 부분들이 경영 이념이 되고, 그 경영 이념을 특정한 시점에서 구현한 모습을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와트 분석의 결과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기보다는 경영 이념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경영자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수립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집어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보면은 스와트 분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문구를 갖다가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외부 환경 분석이나 내부 환경 분석에 의한 그 결과들의 를 정리한 스와트 분석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현실적인 어떤 고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 스와트 분석의 결과의 어떤 흐름이 비전 수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상으로 배치를 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비전 수립 그리고 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도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와트 분석 결과는 비전 수립에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단계인 전략 도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포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통합적 접근이 접근 방식을 약간 각 컨설팅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컨설팅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통합 방식을 조금씩 자기네들이 조금 자기네들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런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경영 전략의 주로 경영 전략가 경영 전략 대가들이 경영 전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 등 도구 등을 갖다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제시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어떤 통합적 접근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결합이 될 거냐 하는 것을 나타난 표가 이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든 것은 대략 경영 전략의 대가들이 자기네들의
방법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경영 전략의 대가들이 제시하는 방법론들이 이 전체 통합적 접근의 전체 업무의 흐름상에서 어떻게 어느 항목하고 연계돼 가지고 얘기가 전개가 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어떤 일들을 분석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를 활용을 해야 전체적으로 프로세스와 방법론들이 결합이 되는 하나의 통합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로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갖고 나오는 내용들을 일일이 이 챕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갈 때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반적인 툴로서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은 외부 환경 분석에 관련돼 가지고 스텝 분석 해서 거시 환경 분석에 관련된 항목들을 제시하는 게 스텝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파이브 포스 분석, 산업 분석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죠. 산업 분석에서는 파이브 포스 분석, 3C 분석, 오마이 게니치, 일본의 유명한 경영 전략 컨설턴트였던 오마이 게니치가 제시한 3C 분석, 이런 것들의 방법론이 주로 외부 환경 분석에 관련돼 가지고 많이 환경 분석에 관련된 방법론으로서 제시가 됐는데, 엄격하게 보면 스텝 분석이나 파이브 포스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 파이브 포스 분석 중에서 그 중간에 있는 경쟁 분석은 자사도 어느 정도 조금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부 환경 분석도 조금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주로 외부 환경 분석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3C 분석 같은 경우에는 3C 중에서 경쟁자,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 쪽에 가까운 부분이고, 그 중에서 자사 분석,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내부 환경 분석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주체 세 가지를 들어서 3C 분석이라고 오마이 게니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C 중에서 두 가지가 외부 환경 분석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이 정도 위치로서 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방법론 중에서 밸류 체인 분석. 밸류 체인 분석은 자사 입장에서 하면은 밸류 체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 갖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밸류 스트림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밸류 체인 분석이라고 보면은 내부 환경 분석에 가깝고, 밸류 스트림 분석이라고 하면은 외부 환경 분석에 좀 더 근접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중간 정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맥켄지가 제시한 7S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맥켄지의 7S 모델도 물론 외부 환경을 포함해 갖고 경쟁사를 포함한 관점에서 7S 모델을 분석할 수가 있을 거고, 자사 분석을 중심으로, 내부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7S 모델을 분석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대략 약간 이쪽에 가까운 걸로 제가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제시했던 유명한 모델인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모델, 매트릭스,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PPM 분석이라고 통상 이야기하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부 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전략 분석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조금 더 변형한 GE 맥켄지 모델의 분석 모델도 대략 자사 분석에 가까운 자사 분석에 중심된 분석 모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환경 분석에 오리엔티드 된 부분은 주로 이제 하멜이나 프라할라드가 이야기했던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내부 환경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니가 제시한 VRIO 분석도 내부 환경 분석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로 경영 전략 대가들이 주로 제시한 그 방법론이나 도구들은 대략 외부 환경 분석이나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밑바탕적인 작업으로서 도구나 방법론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분석 방법론 중에서 케네스 앤드루스가 제시를 한 스와트 분석은 논리적인 접근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법론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때로는 이거는 스와트 분석은 분석이기보다는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시트다. 스와트 분석 시트 그 자체를 보면은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걸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야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케네스 앤드루스는 단순히 정리 시트를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 분석, 내외부 분석 환경 결과를 스와트 분석으로 정리를 하는 최종적인 도구로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앤드루스가 제시한 스와트 분석의 도구를 좀 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전략이 도출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좀 더 변형을 시킨 게 하인츠 웨이리치의 토우즈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우즈 매트릭스는 스와트 매트릭스를 스와트 매트릭스의 한 부분으로서 해서 그냥 스와트 분석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게 구분한다면은 스와트 분석과 토우즈 매트릭스, 토우즈 분석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와트 분석이 되고, 스와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이념에서 도출되는 비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한번 재조망을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도출하게 되겠죠. 자, 전략에 관련돼 가지고는 기업 수준의 전략, 사업 수준의 전략, 기능 수준의 전략, 이렇게 3단계로 인식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회사가 단일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눈다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기업 수준이 곧 사업 수준의 전략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는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업 수준의 전략에서는 엔조프 매트릭스가 방법론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사업 수준의 전략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본원적 전략, 사업 단위의 경쟁 전략인 본원적 전략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기능 수준의 전략에서는 특별히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주로 마케팅, R&D, 생산, 인사, 재무 이렇게 각 주요 기능별 수준의 전략이 논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경영 전략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 전개하는 부분은 적고, 대부분 경영 전략 차원에서 주로 논의하는 것은 요 사업 수준 전략까지를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기능 수준의 전략은 강론에서 각각의 강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영 전략에서 이 부분의 기능별 전략까지를 세부적으로 다 잘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전략 개념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 전략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많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각 기능 차원을 떠나 가지고 기능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지만 마케팅 전략이라는 전략 그 기능의 전략 차원에서도 상당히 강론 차원에서 전개되어 있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논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일 강론으로서 얘기가 많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차원에서 같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강론에서 STP 전략, 마케팅 믹스, PLC 등등 정도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케팅 전략으로 내려가면은 전체 경영 전략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일부 어떤 책에서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마케팅 전략 뿐만이 아니라 전체 기업 수준의 전략, 사업 수준의 전략을 포함시킨 차원에서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는 책들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야기한 통합적 접근의 각 경영 전략의 대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분석 도구나 방법론들이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의 도표로서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이런 통합된 관점에서 전체적인 경영 전략 수립 방식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에 관련된 주요 도구 및 방법론을 가지고 각 단계별로 강론으로서 전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지만 통합적 접근에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주요한 경영 전략 대가들이 제시한 주요한 도구들과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통합된 모델로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경영 전략 수립 방법론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영 전략 주요한 방법론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좀 돕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략 방법론들에 대한 평가 및 판별력, 여러 가지 대가들이 저술한 경영 전략 방법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경영 전략 수립 과정 단계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강의를 따로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통합적인 모델은 주어진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제 5강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 다음 강의부터는 요 앞장에서 제시한 전체 수립 방식의 절차에 따라서 수립 각 단계별로 주요한 수행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전개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